자,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한동 후보가 목요일에 대구 당협 5군데를 돌았고, 대구 언론들, 뭐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 KBS, 대구 뭐 MBC까지, 또 대구 MBC는 본사 MBC하고는 좀 결이 다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지역 언론들 인터뷰도 하고, 마지막에 그 수성못에 그 납작만두하고 돼지막창을 먹으면서 TV조선이 유튜브 새롭게 론칭하는 게 있습니다. 뉴스트라담스라고. 그게 이제 월요일 그 아마 1시간 정도 돼지막창 한동훈의 돼지막창 토크 해갖고 나올 예정인데 목요일 굉장히 이제 촘촘한 시간을 보냈고, 왜냐하면 서울에서 내려가서 그 이제 점심 이후부터 일정을 시작했어요. 근데 당협 5군데, 지역 언론사 인터뷰 4군데, 마지막에 TV조선 유튜브 촬영했고, 예. 이 금요일에는 부산에 가면 이제 유엔 그 기념공원 있잖아요. 예. 거기는 정치인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예. 거기 이제 참배를 하고, 그리고 당협 그 방문이 8군데였어요. 8군데고 또 중간에 박경준 부산시장에 가서 만나고, 그리고 또 지역 언론, 부산일보, 국제신문, 그다음에 뭐 그 SBS 그 네트워크 있잖아요. KNN인가 뭐 아주 강행군인데, 근데 사실 이 대구 경북에서는 찬밥 신세였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홍준표가 이제 뭐 까버렸고, 이철우도 까버렸고, 그거 뭐 뻘쭘해졌다 뭐 이랬는데, 근데 그분들이 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분들이 영남 표심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닐 텐데, 그래도 우리 영남 토백이신 우리 서변님이 볼 때는 좀 어떤 느낌이에요? 예. 뭐 저는 저 방송에서도 이제 했지만요. 광역 단체장 정도면요. 네. 당의 진짜 대표하는 어르신들이잖아. 그렇죠. 조금 이게 그 박형준 부산시장처럼요. 네. 이런 이제 자세가 저는 좀 필요하다 봐요. 아, 왜? 그래도 이게 후보들이 다 당의 훌륭한 차산들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왔으면 좀 사적으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이게 광역 단체장이면 음. 좀 이게 그 우리 당원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서로 이제 그 환대하면서 반갑게, 네. 그리고 이게 좀 정책 제안도 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 봐요. 그게 제일 모범적인 저는 박형준 부산시장 칭찬해 주고 싶어요. 다 이게 반갑게 맞아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그렇게 할 거로 저는 봐요. 아직 안 만났지만 네. 오세훈 시장도. 네. 근데 뭐 홍준표 시장이 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철우 도지사하고 이렇게 아예 그냥 문전박대하듯이 글쎄요. 이러면 이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뭐가 됩니까? 당의 축제에. 아니 근데 이철우 그건 경북지사, 납득이 안 돼요. 이철우 경북지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잘 알고, 제가 뭐 상당히 뭐 좋아하는 예. 뭐 사석에서는 형님 하는 분인데, 점잖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한동 후보한테는 뭐 이렇게 그냥 딱 해놓고, 어제는 또 윤상현 후보는 만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재명이한테 네. 배울 거 배워야 돼. 이재명이가 쟤를 만나더니 뛰어가지고 네. 방송 잘 보고 있다고 하더니 저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솟았다니까. 근데 정치인이라는 건 네. 때로는 이게 저하고도 만나잖아요. 네. 전시에도. 네. 근데 우리는 경쟁자죠. 아무리 홍준표 시장이 뭐 평소에 A라고 하더니 폐쇄자든 배신자든 네. 자고 해도 네. 그래도 이게 대구 시장이고 네. 대구를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네. 저는 너무 게 통이 작은 정치를 한다. 통이 작은 좁쌀 정치. 예. 저는 이철우 도지사도 참 친하고 좋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게 그렇게까지 분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도저히 홍준표 시장은 또 캐릭터가 그렇다 치더라고요. 캐릭터가 그렇다. 근데 이철우 도지사가 그렇게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는 조금 이게 의외다. 이래서 이게 의외였어요. 어떻게 통합 흥행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홍 시장이 워낙 그런 분이니까 이철우 도지사가 조금 의외였습니다. 저분이 저런 구석이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뭐 보니까 이제 부산을 어제 이렇게 돌았는데, 오늘 아침에
경남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경남 쪽에서 나온 얘기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제가 뭐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면요. 그 박완수 저 경남지사가요. 예. 우리 쪽에는 왜 안 오느냐? 우리 쪽에도 좀 들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굉장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영두 의원 있잖아요. 최영두 의원이 한동훈 후보는 경남에 언제 오십니까? 10대 6 판세를 13대 3 이게 이제 경남 지역의 그 국회의원 선거수가 16개 있는데 그 선거 막판에 10대 6 그 6개가 저 민주당을 넘어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낙동강 전선은 요번 선거 중에서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뿌듯한 게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다 이거 아닙니까? 그 10대 6으로 그 갈 줄 알았는데 13대 3 이렇게 돌려놓은 분이 한동훈 후보인데 왜 경남은 아직 안 들리고 계신 것입니까? 만약 경남에 꼭 와달라. 자기 지역구가 마산인데 우리 사무실에서 대대적인 환영 준비를 하겠다. 뭐 이렇게 또 뭐 얘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저는 이제 이 상부의 그 명망과 몇 명이 이제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준석이 그 당대표 될 때만 하더라도요. 그 2021년 6월이었는데 그때는 책임당원이 30만 명대였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또 2021년 2021년 그 가을에 또 후보가 될 때 말이죠. 그때는 책임당원이 한 60만 명대였고 지금은 80만 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누가 딱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국회 부의장이 된 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얼마 전에 저랑 좀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지역에 책임당원 수가 6,900명인데 수성갑인가요? 6,900명인데 내가 누구 찍자 해갖고 그 주호영 오다 받고 그거 따라갈 사람이 6,900명 중에 500명도 안 될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제가요. 저도 서정 TV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당대회나 정치는 거의 안 다루요. 네. 뭘 인터뷰는 해요. 네. 뭐 나경원이든 윤상현이든 인유한 이번에 장동혁까지 인터뷰합니다. 네. 다음 주에. 네. 근데 제가 안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시청자님들의 수준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높아요. 음. 제가 예를 들어 이제 변호사잖아. 네. 그러면 이제 판사나 검사는 좀 많이 알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취재해가지고 문재인 수사가 뭐 전주지검이 어떻다. 뭐 이런 거는 해요. 네. 그다음에 그 판사가 뭐 대법관이 이번에 어떻게 바뀐다. 이런 건 하는데 정치는요. 제가 이게 방송을 해봤자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 경험도 있지만 워낙 또 이게 유튜브도 많고 네. 관심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어떤 오더가 안 믿혀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뭐라 했냐. 네. 서종 TV에서 내가 결혼 생활 30년 동안 이번에 이번 선거 빼고 윤석열 한 번도 부부간에 똑같은 사람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야, 제가 전당대회 그 5명 경선했죠. 네. 우리 딸은요. 네. 홍준표 지지해서 아빠 레드 준표 홍준표 그때 대학생이.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은요. 네.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예요. 오.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 처음에 채정하다가 네. 그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랬죠. 아니 내가 윤석열을 원수로 생각하고 몇십 년 동안 그랬는데 아니 부인이 유승민이 뭐냐? 이랬더니 아무 이유도 없고 위스콘신 뒀다고 우리 아들이 미국에 대학 놓다고 위스콘신이잖아요. 위스콘신은 거기 경제학 박사죠 유승민이. 우리 아들도 미국에 있거든요. 위스콘신 다녀요. 위스콘신 아니고 옆인데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따라서 제가 그랬죠. 야 몇십 년 동안 내가 부인 하나 설득 못하는데 내가 누구 지지한다고 내 딸아. 내가 뭐 나경원 밀어한다고 나경원 찍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원희룡 찍으라면 찍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방송해봐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너무 유튜브들이 완전히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막
한위원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물어뜯는 유튜브도 많아요. 아이, 심하더라고요. 또 이게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한동훈 후보 아주 물어뜯는 유튜버인데 저도 오늘 누가 보내줬길래 이렇게 봤는데요. 감독님,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유튜버 중에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 전에 또 이렇게 쭉 제가 보낸 거 있죠. 저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홍철기 씨라고 홍철기 TV라는 유튜브가 있죠. 잘 알죠. 제가 몇 번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변님이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출연했어요. 옛날에. 거기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여론조사 기관 공정에 의뢰해서 저걸 해봤대요. 근데 지금 유튜브 채널이 그냥 노골적인 한동훈 죽이기 채널이죠. 예. 반 한동훈 채널이죠. 근데 저거 보세요.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되는 게 제일 좋으냐. 보니까 저거 뭐죠? 한동훈이 몇 %가 나오는 거죠, 저게? 눈이 안 좋아. 제가 안 보여. 제가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38.9%예요. 39%. 그 다음에 2등이 나경원 12.8%, 3등이 원희룡 9.8%.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거는 전 국민 상대죠. 전 국민 상대예요. 전 국민 상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누구냐 했더니 이건 이제 김재원 의원이 컷오프 되기 전에 김재원 의원도 넣고 김세희 씨도 넣고 한 거래갖고 그런데 뭐 저런 수치가 나왔고요. 맨 밑에 보면 이제 청년 최고위원 봤더니 이제 진종호 사격 황제 11.1%. 뭐 김은희, 김소연 저기도 컷오프 됐죠. 네, 저기도 넣어서 하고 뭐 요런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그 표를 다시 보여주겠어요? 여기를 보면요, 저 지역별 지지도가 나오잖아요. 대구 경북에서는 한동훈이 38%예요. 그리고 나경원이 대구 경북에서 14.2%, 그다음 원희룡이 10.1%,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 부울경에서 한동훈이 굉장히 높게 나요. 48.7%가 나오고 나경원이 13.9%,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성향의 이제 유튜버가 의뢰해서 나온 결과도 저렇게 나온다. 저게 등록된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죠. 등록된 여론조사. 여러 사람한테 돈을 좀 모아서. 그러니까 이제 갤럽하고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별 차이 왜냐하면 없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에요. 등록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근데 제 생각대로 약간 논데 조금 의외는 있어요.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한 위원장이 수도권에서는 좀 이게 많이 앞서고 50% 넘고 예를 들어 영남권은 아무래도 윤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조금 이게 고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영남권 중에도 TK와 PK는 다르다. 이거는 제 예측이 맞아요. 오히려 저는 PK는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좀 높을 거예요. TK보다. 왜냐하면 이게 부산에 뭐 정성국부터 주진우 영입한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TK는 아주 보수적이에요. 제가 TK지만. 근데 약간 저는 PK가 TK보다 높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근데 수도권하고 TK가 비슷한 거. 요거는 이게 좀 수도권에서는 좀 더 높게 놀 거로 생각했는데 여론조사는 뭐 약간 이게 오차는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 당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그건데 지금 뭐 5선 나경원, 윤상현, 또 국회의원 3선의 도지사 재선, 뭐 도합 5선, 원희룡 후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맹공을 가고 있는데 오히려 약간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원래 1위 대세 후보에게는 동정표가 잘 안 붙잖아요. 동정표는 언더독에 붙지. 그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좀 표가 별로 없네.
이럴 때 이제 동정표가 좀 붙는데 지금은 참 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위 대세 후보가 동정표까지 좀 붙고 있다. 근데 그걸 누가 붙여주고 있는가? 대표적인 게 홍준표, 이철우, 그다음에 저 원희룡 후보도 요새 굉장히 강도 높게 이제 공세를 펴더라고요. 이런 공세가 오히려 1위 대세 후보인 한동훈에게 이 동정표까지 붙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역효과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데. 예. 근데 저는 이번에요 좀 이게 두 가지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짜증나는 논쟁이 있어요. 뭐죠? 두 가지가. 첫째는 이제 그 간신 충신 논쟁 있잖아요. 간신충신. 야,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가 뭐 간신하고 충신도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동전의 양면인데 예. 우리 옛날 책에 보면 간신, 충신, 그다음에 양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좋을 양자 있잖아요. 양. 예. 근데 뭐 누가 이게 간신이다, 충신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 적대적인 도움이 안 되는 정책도 아니잖아요. 예. 요 논쟁 좀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배신 논쟁 있잖아. 네. 누굴 배신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아. 있잖아요. 이런 게 논쟁 좀 하지 말고요. 예. 대신에 정책 논쟁 있잖아. 예. 좀 하다 말았어요. 핵무기 같은 거 있잖아. 아, 그렇죠. 이게 좀 하다가 식어버리는데 예. 앞으로 이게 뜨겁게 이제 토론 아마 5번인가 하죠. 예. 저 방송 토론 한 5-6번 합니다. 예. 예. 얼마나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 돼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이게 좀 뜨겁게 토론하고요. 음. 또 하나 안 했으면 좋을 게 외모 좀 이게 안 얼마나 이렇게 유치합니까? 외모 가지고 어떠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아, 그거는 어떤 특정인한테 얘기해야지 뭐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특정 좀 이게 어떤 저 아까처럼 이게 외모 가지고 뭐 토론하는 거, 그다음에 간신이냐 충신이냐 이런 거, 그다음에 배신이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예. 좀 이게 뜨거운 정책 토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진짜 좀 이게 어려운 뭐 경제 정책이나 여러 의료 정책이나 있잖아. 이걸 이게 한번 평가해 보고 야 한동훈이가 준비됐냐 안 됐냐. 저 검사마다 나왔는데 갑자기 경제를 물으니까 잘 모른다. 이렇게 접근해야죠. 맞아요. 이기려면 이렇게 이겨야지. 맞아요. 원희룡이랑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 정책 논쟁을 가야 된다 봐요. 아, 저도 그게 전공법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정치 선배로서의 그 최소한의 채통을 지키면서 그 후배 정치인을 다루는 그런 정도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딱 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전 다 진짜 200% 공감을 하는데 그 모든 논쟁이요, 윤석열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논쟁이에요. 윤석열 정신의 핵심은 뭐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대의 명분, 어떤 가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가치. 왜? 자유 대한민국 이런 건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아닙니까? 그런 어떤 대의와 그런 거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지 어떤 특정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윤석열 정신의 그 정수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뭐 친윤, 뭐 비윤, 반윤, 뭐 이제 뭐 이제 전륜, 창륜, 뭐 많죠. 멀륜, 뭐 별하별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신을 욕되게 하는 거다 저는. 예. 예. 정말 이게 저는 궁금한 게요. 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선두주자는 맞아요. 예. 근데 그 검사를 쭉 하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하고 왔잖아요. 진짜 그게 궁금하다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이렇게 군사 안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한번 검증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어제 바이든 예. 트럼프 토론 봤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멋있게 하지.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토론하다 보면 이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죠. 이렇게 검증하면서 서로 내가 기선을 제압해야지. 다른 걸로는 이게 저는 어렵다 봐요. 그러니까요. 원희룡, 윤상현, 뭐 나경원 그 뭐 5번이나 저 선출돼 가지고 다양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토론하면 예. 제가 저 3명을 잘 알잖아요. 예. 나경원은요. 예.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저출산 문제. 그렇죠. 그럼 이게 갑자기 준비 안 됐다면 지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개해야지. 예.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나름대로 외교 안보 쪽에 좀 전문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위원장도 하고. 예. 그럼 이런 우리 외교 우리 예. 어떻게 할 거야? 예.
이렇게 물고 늘으셔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원희룡 뭐 또 이게 다른 자기 전문 분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어요. 정책을 했으니 예. 이래가 저는 이게 뜨겁게 한번 논쟁하면 한 위원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지 그렇죠. 공부가 됐는지 예. 이게 검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엉뚱하게 무슨 뭐 그 무슨 윤이다 그거 갖고 하니까 그 오히려 그렇게 좀 저는 그러니까 이 그 한동훈 지금 후보 이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맞으면서 정치적으로 컸잖아요. 두들겨 맞으면서 맞으면 맞을수록 컸잖아요. 추미애한테 맞을수록, 예, 민주당 패거리들로부터 그 뭐 다구리 당하면 당할수록 정치적 몸집이 커졌잖아요. 그래 드디어 대통령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딱 보고 있으면 그때 그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제가 말한 이런 분야 공부가 좀 돼 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캠프의 상황실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토론해 본 적이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상당히 준비가 좀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뭐 뚜껑 열어보면 다 확인되실 겁니다. 왜 딱 하나 보세요. 이 6.25 때 나경원 후보가 딱 핵무장 해야 될 때 한 줄짜리 페북을 날렸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30 몇 분 만에 딱 대안을 내놓습니다. 30 몇 분 만에. 본인이 쓴 겁니까? 그 맞죠. 그 전에 사전 학습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제가 캠프 사무실에서 그 아침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들어와서 그때 이제 현충원 참배하고 왔어요. 캠프 사무실. 근데 저희들 그 회의하고 딱 들어와서 지금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요렇게 하고 이런 대안 제시를 하려는데 이게 괜찮겠죠? 딱 정답을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국제 정치를 공부해 봤고 알잖아요. 일본은요. 그때 제가 일본의 고위 관료한테 물어봤어요. 요이 땅 하고 하면은 몇 달 만에 핵무기 완성할 수 있냐? 2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상태로 만들어 놓자라는 게 한동훈의 대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정답을 내놨지만 다른 거는 못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금 서변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 뭐 정책 그 아주 기가 막힌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 예.